11학년 여러분 안녕, 한나쌤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과제로 했었던 조선 선교 역사에 대한 글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준 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벅차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도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등교 후에 모두에게 간식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부활절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면서 좀 더 힘차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볼 주제는 바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입니다. 독립협회는 백성을 개혁에 동참시키려고 했던 그런 성격의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인권 이런 개념들이 독립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좀 분석해보는 그런 과제를 수행할 거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수립이 되는데 1897년부터 국권 피탈 전까지 있었던 이 대한제국이라는 국가, 고종이 나라를 빼앗기기 전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한제국의 성격 그리고 의미는 무엇일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독립협회가 성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서 복습을 먼저 시작해보면 청일전쟁 결과 누가 승리하죠? 바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그 내용이 뭐였죠? 네, 요동반도를 일본한테 넘겨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자 그 당시 이 청나라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누가? 바로 러시아가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프랑스와 독일 끌어들여서 이 3국이 일본한테 이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었죠. 이 삼국 간섭을 보고 있던 조선이 어떻게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친러 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대표 주자였던 누구? 그렇죠. 바로 명성황후를 일본이 시해하게 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을미사변 후에 고종이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 러시아 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간파천이라는 사건입니다. 아간파천으로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실추되게 되고 국가적 위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강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그런 권리들을 마구마구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는데요. 이거는 광산을 마음대로 채굴해 갈 수 있는 권리였고, 그리고 러시아는 삼림 채벌권,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본은 특히 철도 부설권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노다지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미국이 들어와서 금광을 채굴할 때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겠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막 이렇게 광산을 채굴하던 도중에 만약에 금이 엄청 큰 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선인들이 그 금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가져갈까봐 미국인들이 no touch 이렇게 no touch, no touch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금이 많이 있는 걸 노다지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좋은 게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노다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서재필이었는데요. 이 서재필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바로 갑신정변 때 급진개혁파의 한 사람이었던 서재필이 미국에 망명을 해 있다가 1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민주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 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이 서재필뿐만 아니라 여러 개화 지식인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민중들까지 이 독립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의 활동은 가장 먼저 독립신문을 간행합니다. 이 독립신문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기 위한 신문이었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특별히 한글판과 영문판을 발행했다라는 점에서 특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한글판을 발행하면서 이전의 신문들은 다 한문으로 발행이 되어서 일반 민중들은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런 신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립신문은 한글로 발행이 돼서 일반 민중들도 쉽게 소식이나 뭐 외국의 소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영문판이 발행이 돼서 우리나라의 소식을 또 외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문도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뭔가 허물어진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뒤에 독립문이 건립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허물어진 그런 문은 바로 영은문이라는 문이었는데요. 청나라 사신이 왕래하던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환영하는 문이다. 청나라의 은혜를 환영하는 문이다 라는 의미의 영은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청나라와의 그런 사대 관계를 보여주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대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의 국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허물고 독립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몽 활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계몽은 꿈에서 깨우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는데요. 그래서 토론회, 강연회 같은 것들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이제 개최를 하면서 거기서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는 일종의 집회인데요. 이러한 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실제로 관철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민공동회는 민중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민중들이 주로 모였던 그런 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주로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이것이 실제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러은행을 이때 당시 러시아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금융을 침투하려고 하지만 이 한러은행을 폐쇄할 것을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러시아가 군사교련단이라는 걸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군사권도 침탈하고자 하지만 이 군사교련단도 철수할 것을 요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부산의 저령도라는 지역에 러시아가 우리 석탄 창고 기지를 좀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영토를 이렇게 남의 창고 기지로 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독립협회가 이에 반대하면서 이 요구조차 저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만민공동회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정부 관료들도 여기에 합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관리들까지 합세한 그런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관민공동회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그런 요구들이 주로 행해지는데요. 국민 참정권 운동,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국왕에게 바치는 6가지 의견, 헌의 6조라는 것을 국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의 6조가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설립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당시 지금의 국회와 같은 의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이 중추원의 의원들을 선출할 때 민선의원, 관선의원 이렇게 절반은 민중들이 뽑고 절반은 관리를 임명하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제, 하원제랑 좀 비슷한 그런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자라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을 우리가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막 사극에 보면 일단 죄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잡아들여서 고문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고문을 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지켜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인권의 개념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바로 이 머리에 평량갓이라는 갓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 백정들이 쓰는 갓이었어요. 백정이라는 천민이 이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한다는 건 이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평등사회, 그리고 이러한 백정 출신도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헌의육조의 내용을 보시면 이 1조에 보면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라 라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고종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권 침탈에 대해서 저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밝혀라 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각성되었다, 정치의식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헌의육조, 독립협회,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종의 환궁,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1897년 고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종이 원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린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때 당시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을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황제의 국가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즉위식을 거치고 제국을 선포한 다음에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광무개혁의 내용을 보면 원칙은 구본신참이라는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옛 것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바로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전제군주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체제죠? 그렇죠. 모든 권한이 다 군주한테 속해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는 막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뭔가 시대를 거슬러가는 그런 개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전제군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권한들을 고종에게, 황제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 양전사업은 토지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측량한 다음에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소유권을 문서로 확인해주는 그 문서인 지계를 발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그런 토지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 뽕나무부터 저 뽕나무까지는 지훈이네 밭, 그리고 저 뽕나무부터 저 뽕나무까지는 뭐 민한의 밭 이런 식으로 토지 구획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뭐 아름아름 관습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여기까지는 안동 김씨 땅, 뭐 여기는 뭐 경주 김씨 땅, 뭐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토지의 소유는 뭐 이 사람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당시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1910년대
일본이 일제감정기가 시작되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게의 사진 그리고 고종이 황제복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때가 대한제국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시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 수립 그리고 광무개혁이 추진되고 그 다음 해였던 1898년에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가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보수 세력들이 여기에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자신들의 세력을 잃게 될까봐 위협을 느낀 이 보수 세력들이 고종 황제한테 뭐라고 하냐? 독립협회가 지금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협회를 빨리 해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공화정이라는 건 왕이 없는 그런 정치체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고종 황제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쫓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이 황국협회와 독립협회가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네 싸우지 마. 너네 둘 다 해산해. 라고 하면서 이 두 단체를 모두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1899년에 대한국국제라는 헌법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헌법의 내용에서 자신의 권력, 황제의 권력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공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 사회를 살아갔던 지식인이라면, 당시 조선 사회를 살았던 개화 지식인이라면 어떤 정치적 요구들을 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는, 잠깐이라도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려준 글을 읽고 그 글까지 읽은 후에 확인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어떻게 국권을 피탈당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